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2024년 2월 8일 설날 전에 미리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고,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아마 이 방송 보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일주일 좀 비워야 돼가지고 미리 좀 찍어놓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황은 못 해드리는 건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런 이제 함께 배우기 약간 특별편으로 반드시 다가올 미래 이제 그 중에 또 한 주제로 오늘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이제 아이디어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놀이터에 지금 애들이 없어요. 뭐 심각한 문제죠. 그 정도로 지금 인구 구조는 점점 고령화되고, 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걸,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투자라면 이런 변화에서 또 어떤 걸 우리가 간파하고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걸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예전에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이기도 한데, 그 중국이 2020년부터 이제 제조업 생산 가능 인구가 꺾였고요.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유럽은 2000년, 우리도 이미 꺾였죠. 그래서 이게 점점 인구는 나이 들어가는 거죠. 전 세계 인도 빼고, 인도는 막 혼자 고성장해요. 그리고 이게 그 보면 서비스 공급 인구에, 이제 우리나라 이게 보시면요, 수요 인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우리가 60, 70, 80, 90, 100 은퇴해서, 예, 이 서비스를 이제 그 받아야 되는 우리가 수요층인데, 이걸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구는 너무 적어요. 젊은 층이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구 구조의 위기다. 예. 인구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런 거 보면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부족한 걸 누가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력이 감소하고 생산성 당연히 감소하죠. 그러니까 자동화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구조적이에요. 예. 거기다가 당연히 나이 드니까 고령화. 근데 요새 뭐 노보노디스크라든가 비만 치료제가 유행하지만 그것도 사실 당뇨에서 만든 거죠. 당뇨 치료제. 그러니까 당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만성질환, 또 거기에 피부 미용, 덴탈, 다 이게 고령화 수혜주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산업들이 그냥 단발성으로 뭐 올해 실적 안 좋으니까 얘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이 안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저기 있는 걸 다 투자하시면 안 되고, 덴탈에서 경쟁력 있는 거, 피부 미용에서 경쟁력, 당뇨나 비만 쪽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 이걸 찾는 게 결국엔 저는 투자자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쪽은 뭐죠? 뭐 누구나 알지만 AI가 이걸 이끌고 있고, 거기에 로봇, 뭐 자율주행, 다 무인화죠. 어떻게 보면 무인화 기기, 뭐 무인 주차장, 이런 것들이란 거죠. 근데 오늘은 뭐 제가 해드릴 건 이쪽은 아니고, 예, 이쪽에 관련된 좀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인 주차장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무인 주차장이 되게 많잖아요. 뭐 나이스팍이라든가. 근데 요게 일본 주차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 가서 제일 놀란 게 일본에 저런 주차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에 무인 주차장이 그냥 촘촘히 있습니다. 약간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는 듯 같은 느낌인데, 물론 이제 일본은 차가 작고 좁은 공간을 활용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차도 크고, 그래서 주차장도 작게 만들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한국도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걸 사람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무인 주차장, 일본의 사례를 보면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가격 표시기가 요즘에 좀 흔하죠. 그래서 이런 화장품 매장이나 유통 매장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우리가 다 손으로 해서 자 오늘은 특가 해가지고 뭐 상추 뭐 5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갑자기 적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빨간 줄 딱딱 그어가지고 자 오늘 싸게 팝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렇게 전자 가격 표식으로 그냥 바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재고 조정도 하고 저걸 통해서 가격도 표시하고 지금 어느 정도 재고가 있고 그런 것도 다 표시를 해주죠. 효율적인 매장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설치할 때 비용은 들겠지만 한번 설치하고 나면 예. 오히려 인건비가 이제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자 가격 표시기도 하나의 예라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자동화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기업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할 기업은 3개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이걸 뭐 추천준이 뭐니 생각 제발 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이 있고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들이에요 사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포인트를 자기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가격은 싼지 비싼지도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JVM은 여기도 이제 제가 챗GPT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약국 가면 약사 혼자분이 만약에 약국에 사람이 많으면 한 세월 걸리겠죠. 자기가 약까지 다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 포장도 하고 못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업체죠. 그래서 JVM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이제 JVM은 여기 약품 조제 관리 자동화 시스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50% 거기 관련된 소모품도 해요. 그 약을 자동으로 조제를 해주고 포장해주는 기계를 만들어요. 장비. 예, 좀 독특하죠. 그래서 약사분을 도와주는 거죠. 인건비 절감해주고. 그래서 뭐 유럽 또 여기 우리 한국엔 서울 대구에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종 그 법인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약국의 모든 건데 이게 약을 조제하고 포장하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약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마지막에 검수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약품 파우치를 와인딩하죠. 이렇게 와인딩한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약국 가면 그거 저거 잘라주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파우치 방식입니다. 한국은 약을 저렇게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약사분이 우리한테 건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전 주면 요게 이제 우리 한국 스타일이죠 지금. 예.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다 자동화해주는 요 장비들을 갖고 있습니다. JVM. 요거 이제 IR 자료를 이제 제가 좀 일부만 캡처한 건데 복약 수능도가 뭐냐면 여기 보면 요 오른쪽에 요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 방식이죠. 저렇게 병 같은 데다 메인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저런 방식이거든요. 똑같은 약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국과 유럽은 방식이 다른. 한국은 이렇게 파우치에 다양한 약을 넣어줘요. 그럼 우리는 저걸 뜯어서 그냥 물에 마시면 되죠.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역사가 이렇게 줬으니까 그냥 마시면 끝이에요. 뭐 감기가 걸리건. 유럽은 이렇게 블리스터로 가지고 약간 위를 뜯으면 되거든요. 근데 약들이 섞여 있죠. 미국 방식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병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의사가 처방전을 해서 약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약병에서 하나씩 꺼내서 조합을 해서 내가 먹어야 돼요. 근데 저걸 잘못 먹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약을 잘못 먹어서. 저걸 이제 내가 잘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섞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잘못된 약을 먹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파우치 뜯어서 그냥 마시면 되니까. 저걸 이제 복양 수능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약을 정확한 시간에 그러니까 항상 거기 써 있잖아요. 뭐 식후 30분.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거죠. 적절한 기간 동안 복용하는지를 나타낸 그런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좋겠고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우치나 블리스터는 잘해주는데 이 약병에 돼 있으면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올려주는 거고 그래서 파우치형 방식이 좋고 파우치형이 늘어나면 이제 JVM한테 좋죠. 왜냐하면 JVM의 기계가 주력이 이런 파우치 방식이에요. 그리고 약국 자동화에서 중요한 게 이제 처방전을 받고 그거를 이제 어디죠? 이쪽에 넣는 거죠. 기계에다 넣으면 의약품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까지 다 해주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전산해 주는 거죠. 그런 걸 또 해주는 장비고.
그래서 주요 제품, 요게 메니스가 이제 앞으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로봇팔이 안에 있어서 팔로 약을 다 이렇게 그 분류를 해줘요. 로봇팔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분당 120호, 자동 검수 기능, 생산성 3배. 요건 파우치 만든 거를 이 약을요 검수하는 장비입니다. 네, 요게 이제 바로 그 미국에 쓰는 거죠. 여기 바이알 포장이라고 그러죠. 예, 병 같은데 들어가서 요게 미국형이죠. 요런 것도 있긴 있어요. 이제 미국은 요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유럽에서 쓰는 유럽이나 뭐 호주 같은데 블리스터 카드 포장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요게 이제 메니스란 신제품인데 작년 4분기 실적에 이제 보니까 메니스가 드디어 수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 메니스는 로봇 자동화 약품 분류 이제 그 포장 시스템을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약품을 분류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줘요. 로봇 팔이 알아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포장 후 검수까지 완료된 파우치를 배출하고 배출한 건 이제 저기 검사기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알아서 해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가격이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형으로 신속하게 약품을 조제해주고요. 분당 평균 120호를 대량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검수까지 하나 봐요. 요거는 메니스는 아예 자체적으로 검수도 해준대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파우치.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즈도 되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좀 큰 거, 짧은 거. 예. 거기에 맞게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파우치 인쇄형. 아마 이거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이해를 하시겠죠. 네.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메니스는 이제 이렇게 파우치 인쇄 형식 설정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바코드 다 찍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 이제 포장지 있죠. 여기 파우치 포장지예요. 이게 큰 포장지를 또 쓸 수 있어서 소모품 교체 주기를 단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형이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병원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입원하거나 그러면 병원에 약국 있잖아요. 거기서 약을 이제 주죠. 환자분들한테. 그거를 간호사분들이 일일이 막 수동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인티팜이 있거든요.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재료를 그냥 자동으로 배출시켜줘요. 예, 이 약이 여기 요 기계가 그러니까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캐비넷에서 옷 꺼내듯이 약을 꺼내주는 거죠.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래서 인티팜 도입 전에는 60분에서 150분 걸렸대요. 그러니까 처방하고 이제 약국에서 검토한 다음에 약을 만든 다음에 조제 확인하고 불출하고 이송하고 간호사 확인하고 투약 요 과정인데 이 중간을 얘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약국까진 가요. 그 다음에 조제 약을 만들고 확인해주고 불출하고 이송하고 간호사 확인까지 이 과정을 5분 내에 끝내버립니다. 이 중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시간을 단축해주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어쨌든 이제 여기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자료지만 작년 4분기 실적 뭐 분기 그래서 주가도 좀 괜찮았어요. 수출이 주도했고 핵심은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리고 고가 신제품 메니스가 매출에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고 또 고마진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이제 21년도에 11%였는데 23년도에 19%까지 일단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메니스가 올해 수출의 한 10% 정도는 기여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2% 전망 성장할 것 같고요. 이게 기존에 ATDPS라는 기기가 있어요. 이게 주력이에요. 근데 이게 대당 1억 원 정도인데 메니스는 10억 정도. 수납수 분당 60호, 여기는 30호. 압도적인 성능이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니까 딱 무인화 자동화에 맞는 트렌드. 근데 그럼 여기서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냐 이건데 전 세계에 이런 사업하는 회사가 거의 없고요. 경쟁사가 있는 게 미국, 일본에 한 3개 정도 있대요. 일본은 이제 그런 게 발전이 돼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거의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도 치열하지 않고 또 이런 신제품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성장하고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선 맞는데 계속 이제 추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버틀러에서 나온 건데 뭐 이익이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안 좋았어요, 되게. 근데 이때 회사가 논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이제 좀 기대하는 건 좀 이제 주주 환원도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잉여 현금 흐름이 파란색이에요. 요게 많아야 돼요. 요게 클수록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줄 수가 있어요. 저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배당이나 이런 거. 네, 저 PBR주는 아니니까. 그리고 한국전자금융은 이제 이거는 대표적인 무인화 기기 만든 원래 ATM기 관리하는 회사죠. 은행에 그거 관리해 주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그래서 수수료 받고. 그래서 비용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외주 용역비나. 그래서 현금 수요가 감소해서 이거는 성장하기 좀 어려워요. 점유율은 50인데 은행들도 이제 많이 맡기는 편이고. 근데 ATM 기기는 예전보다 이제 많이 저도 거의 현금 안 찾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거의 쓰지 않고 점점 현금 쓰는 이제 그게 적다 보니까. CD배는 뭐냐면은 저기 편의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 있죠. 그거 CU 편의점 주로 지하철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급할 때 돈 빼잖아요. 은행은 멀고 한때 그것도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시 요거는 이제 건당 수수료. 이게 뭐냐면 저 ATM기 관리는 월 일정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CD밴 있죠. 요거는 자체적으로 기기를 운영하면서 내가 만약에 뭐 10만 원을 꺼냈어요. 그럼 수수료 얼마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비 투자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금 인출기를 여기는 은행 건데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상황인데. 근데 이것도 역시 현금 수요가 주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항상 고민을 해요.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전자금융이 요 사업만 한다. 그럼 투자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이거 이미 시장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에요. 이 기업의 사업 구조를 딱 보시고, 야, 이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이거 뭐하러 투자하지? 누가 현금 쓴다고 요즘에? 일본에 있으면 좋겠죠. 일본은 현금 많이 쓰니까. 근데 우리는 현금 안 쓰잖아요.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나온 게 요 세 번째 무인 주차장. 아까 보여드린 나이스파. 요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인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방식이 있어요. 위탁도 하고 직영도 해요. 땅을 매입을 해서 직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땅을 가지신 분한테 위탁받아서 대신 운영하고 일부를 쉐어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주차장 운영 수익이고 여기도 역시 인건비요. 그러니까 이 한국전자금융은 많이 들어가는 게 그 감가상각비랑 인건비가 많이 들어. 어쨌든 이거 다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인 주차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게 무인 주차장 잘 돌아가는지 누군가는 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이 ATM 관리나 CD밴을 특정 사이트가 있죠. 지역. 거기서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요거까지 하는 거죠. 같이. 왜? 그 구역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직영은 자기가 직접 이 한국전자금융이 설치하는 거고 위탁 운영은 이제 건물이나 이런 땅 그런 데 갖고 있는 소유주가 맡기는 거죠. 아, 내 대신 좀 무인 주차장 이 땅 놀긴 싫고 좀 맡아서 해달라. 나한테 얼마 주라. 이런 거죠. 예. 이게 더 편하긴 하죠. 위탁 운영이 사실은 더 확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직영은 동사가 직접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제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몇 년간 이제 동사 이익 증가는 무인 주차장이 창출한 당연한 거죠. 예. 그다음 네 번째가 전기차. 이제 무인 주차장 운영하니까 또 전기차 충전기 거기다 설치하면 되죠. 롯데정보통신의 투자 아이디어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롯데그룹이 주차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롯데그룹만 해도. 근데 이 전기차 충전회사 인수했잖아요. 중앙제어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롯데그룹에 의무적으로 설치만 해도 이거 엄청나다 수요가. 예. 근데 이번에 AI랑 맞물려서 한번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미리 좀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런 전기차 충전기인데 전자금융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기를 하는데 아파트 등의 주차장이 그 완속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충전 요금의 일부를 받는 거. 이게 이 전자금융이 해주고 일부 받는 거죠. 근데 앞으로 몇 년으로 보세요. 이건 당장은 아니고 지금 전기차 시대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좀 시간 걸리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제 전기차가 일상화 될 텐데 그걸 대비하는 신사업을 하고 있고 원래 이 주차장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보안이나 현금 수송 이런 사업도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 사이트가 확대되고 있고 대규모 자본 지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익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감가상각비 많이 나가니까. 투자라면 이게 거의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까지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저희 당사의 정홍식 연구원님이 이 자료를 쓰시는데 계속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 비용 준다. 매출은 느는데. 매출 보세요. 360억, 500억, 800억. 일본의 사례를 보면 늘면 늘었지 줄 것 같진 않아요. 더 많이 설치할 수도 있고. 예. 점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고요. 근데 어쨌든 매출액이나 이런 거 실적은 봐야 되겠지만 꾸준하게 비용은 줄고 이러면서 좀 매출만 성장한다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무인 주차장 사이트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충전기, 여기 용산도 프라임 아파트고요. 여기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충전기 설치해주고 구축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비 투자 금액이 이때 절정이었고요. 이제 줄죠. 작년에 한번 좀 더 늘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줄어듭니다. 그러면 매출만 안 꺾이면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매출이죠. 그래서 전자금융도 무인화 대표 기기고 그 다음에 사실 한국전자금융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무인화 기기들 우리 저기 뭐 맥도날드나 이런데 그런 것들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키오스크 같은 것도. 자 그리고 이제 무인화 마지막 솔루엠입니다. 솔루엠은 다들 많이 공부해봤던 기업인데 이거 전자가격표 시기 전자 부품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는 안 할게요. 파워 모듈 시장은 이제 전기차 쪽 시장 커지니까 커지지만 요거보다는 이제 저는 메인은 요거다. 전자 가격표 시기. 그래서 ESL은 기존의 종이 태그를 대체하는 전자 가격 표시인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기존의 종이 가격 표시입니다. 이게 연간 65억 정도 비용이 든대요. 2만 원 3명이 3시간 한다. 하루에 365일이면 65억 원 정도. 근데 ESL 하면 저 비용을 단축식 초기 설치비만 들겠죠. 그리고 어떤 한 명의 이제 관리 인력이 이제 컨트롤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가격으로 최소화 높은 가격 재고 관리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실시간으로 가격 바꿔주고요. 재고 그러니까 유통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요 세 가지가 인건비까지 해서 그래서 이 ESL 그리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침투율이 낮아요. 아직도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높으면 매력 없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3사 이제 솔루엠이 2등이거든요. 네, 시장 전망이고 이 글로벌 3사 매출 성장 전망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원래 3등이었는데 솔루엠이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원래 3등인데 갑자기 22년도에 역전해가지고요 1등과 이제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를 많이 따내면 역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고 하여튼 굉장히 높은 점유율. 근데 ESL 시장은 미국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핵심이고 이게 그냥 월마트랑 베스트바이 그냥 상상도를 그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미국 최대 전자제품 전문 유통기업 베스트바이가 대부분 지점에서 이 ESL 도입을 했고요. 월마트가 그 이마고테크 있지 세계 1위 거기에서 이제 ESL을 받아서 올해까지 6천만 개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완전 매장. 월마트가 하면 이제 미국은 이런 마트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거기 소비를 하고 점점 커지겠죠 시장. 그래서 글로벌 ESL 시장이 2033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솔루엠은 근데 자체적으로 원래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원래 그래서 자체 생산 밸류체인 구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해요. 외주를 안 하고 직접 합니다. 반도체도 이렇게 반도체를 가져다가 그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2배 수명 2배 이상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인화 관련해서 한번 그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또 다음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 보시는 요번 주가 시장이 어떨지는 제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전주에 지금 찍고 가는 거라서 좀 장 좋았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요 아이디어
예, 요거 절대 제발 추천주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로 확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